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핸드드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분이죠. 핸드드립은 매뉴얼 드립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따지면 매뉴얼 드립이랑 다르지만 매뉴얼 드립에서 핸드드립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사람이 직접 포트를 이용해 분쇄된 커피가 담긴 드리퍼에 물을 통과시켜 추출하는 여과식 추출법이에요. 우리 추출법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침지법과 여과법이 있었죠. 핸드드립은 여과법의 대표적인 추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가장 많이 쓰이는 에스프레소랑 핸드드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인데 우리가 비교해야 할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먼저 맛의 특성. 에스프레소는 진하고 복합적인 맛인 반면에 핸드드립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내고 있죠. 그 이유가 사용하는 커피 때문인데요. 에스프레소는 블렌딩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각각의 산지들의 생두를 모아서 로스팅하고 블렌딩을 하죠. 그런 블렌딩 커피를 쓰는 반면에 핸드드립은 싱글 오리진이라고 하는 각 국가별의 커피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더블 A, 콜롬비아 스프리무, 브라질 산토스 옐로우 버번, 과테말라 안티구아, 인도네시아 만델리 이런 각각의 특성 있는 생두만을 로스팅해서 추출해 먹습니다. 추출 시간은 에스프레소가 25초, 30초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인 반면에 핸드드립은 2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추출 시간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핸드드립은 좀 제한적이죠. 메뉴가 내려서 바로 마시거나 좀 쓰다 싶으면 우유를 섞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정도인데 에스프레소는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모카, 화이트 카페모카 이렇게 많은 메뉴로 활용이 가능하죠. 또한 경제성을 한번 볼게요.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가 매우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 면에서 그리 좋은 경제성은 아니죠. 반면에 핸드드립은 드립포트, 드리퍼, 서버, 사람 손 이렇게만 있으면 추출이 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도구 가격이 특징입니다. 하나 더, 핸드드립은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있고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서 반영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프레소는 추출이 되게 쉽죠. 기계가 해주니까. 하지만 기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커피 맛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간단하게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핸드드립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각각의 도구들의 특성,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가 담기는 드리퍼라고 합니다. 드리퍼. 드리퍼 밑에는 커피가 내려올 수 있는 추출구, 서버라고 해요. 서버, 그리고 물을 부을 수 있는 주전자, 드립포트라고 합니다. 분필이 안 나오네. 이 각각의 드립포트, 서버, 칼리타도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필터, 종이 필터, 그리고 온도계. 우리 물의 온도에 따라 커피 맛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추출하는 추출수의 온도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온도계와 커피 여과지가 필요합니다. 드리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플라스틱, 도기, 금속. 이렇게 있는데 이 드리퍼는 여과지를 올려놓고 종이 필터를 올려놓고 분쇄 커피를 담아 추출 중에 침투와 용출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 핸드드립 커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은 편리한 취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드리퍼입니다. 또한 물의 흐름이 관찰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미있죠. 그리고 하나 단점이 있다면 오랜 사용이 어려워요. 뜨거운 물이 플라스틱에 계속 닿다 보니 환경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계속 닿다 보니 뭐 녹거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기인데 도기는 비싸요. 또 무겁죠. 대신 그 무게로 인한 안정감은 있습니다. 또 하나 뛰어난 보온성이죠. 도자기가 보온성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또한 깨지기 쉽고 예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플라스틱 드리퍼에 비해서 도자기 드리퍼는 만약에 찬 곳에 있었다면 커피가 담기고 물을 붓는 순간부터 온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금속 드리퍼예요. 스테인레스 또는 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매우 비쌉니다. 비싸고 보온성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금속 드리퍼를 왜 사용하는가 봤더니 장식적인 효과가 너무 좋아요. 특히 동으로 된 드리퍼로 커피를 내리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을 정도로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그럼 이 드리퍼도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드리퍼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리타라는 드리퍼예요. 드리퍼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드리퍼입니다. 독일에서 1908년에 메리타 벤츠라는 여성이 개발한 최초의 드리퍼고요. 추출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물이 빠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 드리퍼 안에 머무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길죠. 많고 물을 끊어서 주입하지 않고 그래서 침출식처럼 원하는 양이 추출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주입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멜리타로 내린 커피는 대체로 조금 무겁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한 맛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멜리타 드리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드리퍼를 많이 사용할까? 바로 이 칼리타 드리퍼예요. 드리퍼의 추출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보여드렸던 멜리타의 드리퍼의 추출구가 한 개인 거를 3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멜리타를 더 보완해서 발전시킨 드리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드리퍼입니다.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한 멜리타를 보완하고 변형시킨 드리퍼고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었나? 리브가 촘촘하고 높게 설계되어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깔끔한 맛 그리고 마일드한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의 특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드리퍼죠. 커피 맛의 변화폭도 또한 적습니다. 거의 내리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하지만 크지 않은 편이고 괜찮은 추출 결과를 낼 수 있는 드리퍼입니다. 이 리브라는 게 있는데 리브는 드리퍼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노. 이건 확실히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딱 이름만 봐도 일본 거죠. 리브의 숫자가 적고 추출구가 한 개임에 따라 물이 커피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요. 따지고 보면 침출식의 추출법도 약간 들어간 드리퍼죠. 진한 커피를 추출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드리퍼에 비해 중후함과 감칠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 로스트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배전, 다크 로스트의 커피가 적합하고요. 주입 면적을 칼리타에 비해서 좁게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칼리타를 이렇게 추출한다면
고노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고노라는 드리퍼였고요. 이 고노를 또 변형한 게 있습니다. 보완하고 변형한 게 바로 하리오예요. 하리오는 되게 유명한 일본의 기업이죠. 여러 가지 유리로 된 가정용 도구, 식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드리퍼를 고노 거를 가져다가 다시 개발하고 변형시킨 드리퍼입니다. 리브가 나선형이에요. 아까 보신 고노의 리브가 일자인 반면에 하리오의 드리퍼의 리브는 약간 나선을 띠고 있습니다. 나선형 리브로 인해 물빠짐이 원활하며 칼리타와 고노의 중간 맛을 표현할 수 있어서 칼리타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입니다. 또한 핸드드립, 푸어링이 능숙지 못한 바리스타들이 아주 좋아하는 드리퍼입니다. 푸어 방식이 있어요. 핸드드립 할 때 보통은 물을 일직선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붓게 되는데 이게 능숙치 않은 분들, 특히 수전증이 있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드리퍼입니다. 진한 맛과 긴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변형됐고 적절한 맛과 시간을 내는 드리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리브 하는데 이 리브가 어떤 거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리브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핸드드립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리브와 뜸들이기의 정의, 그리고 의미,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리브는 드리퍼 내부의 요철이라고 하는데 움푹 파인 부분 또는 들어가 있는 부분, 뭔가 튀어나온 이게 드리퍼의 내부라면 툭 올라가 있어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추출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하고 리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죠. 물의 통과가 빨리 됩니다. 또 하나 추출 종료 후에 붙어있던 페이퍼 필터를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드리퍼가 있어요. 여기 페이퍼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이 끝나면 적셔 있겠죠. 얘네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리브로 인해서 리브가 이런 요철에 의해서 약간의 틈이 발생되고 그 틈에 의해서 빨리빨리 바로 신속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페이퍼 필터를 제거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 하나,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 하나, 추출 종료 후에 페이퍼 필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필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표백이 된 거, 표백이 안 된 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백이 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왜냐? 얘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표백이 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는 나무의 맛이나 향이 그리고 이 필터 자체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커피를 즐기기에는 이 표백된 하얀 드리퍼가 좋겠죠. 반면에 이 하얀 드리퍼도 단점이라면 있겠죠. 바로 이 표백제의 잔여 문제, 그 잔여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있겠지만 순수하게 커피 맛만 본다면 이 표백된 제품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드리퍼 4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융드립이라고 해요. 드립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왜? 이 융이라는 건 플란넬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고 넬드립이라고도 해요. 넬드립. 종이랑 다르게 구멍이, 조직이 조금 넓은 편이겠죠. 천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종이 필터에서, 페이퍼 필터에서 추출되지 않던 커피의 오일 성분,
그리고 바디를 구성하는 고형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추출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불용성 고형 성분이라고 하죠. 오일 성분과 진하면서 부드러운 맛, 그리고 커피의 팽창이 자유로워서 커피 드립을, 핸드 드립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드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이 통과하는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약간 굵은 분쇄, 그리고 약간 높은 온도로 추출하는 게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약간 굵은 분쇄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드립 방법의 드리퍼에 비해 약간 굵은 분쇄, 거기에 따른 약간 좀 더 높은 온도. 또한 관리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융드리퍼 같은 경우는 천이다 보니 말리면 이 조직이 찢어지거나 건조 과정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수축하거나 자기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찬물, 정수된, 그러니까 필터링 된 물에,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되도록이면 햇볕 건조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핸드드립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핸드드립을 하실 때는 먼저 커피를 담아 두시고 물을 살짝 부어줍니다. 그 과정을 바로 뜸들이기라고 하는데 밥도 뜸을 들이면 더 맛있죠. 근데 밥은 다 조리가 완성된 후에 뜸을 들이는데 커피는 반대입니다. 먼저 뜸을 들인 상태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뜸 들이기는 웨팅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커피 가루에 침투하면서 커피 내부의 성분들이 각각의 입자 밖으로 스며 나오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커피에 함유된 가스와 공기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침투와 용출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뜸을 들이지 않으면 어떤 맛이 날까? 소형 성분이 물에 용해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약간 싱겁고 밋밋한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뜸 들이기도 핸드드립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시험에서 자주 묻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게 되면 가루 상태였던 커피가 물을 머금으면서 머핀처럼 보여요. 이게 이쁘면 이쁠수록 좋겠죠.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다고 뜸을 잘 들이면 웬만큼 이상하게 내려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뜸을 들이는 시간에 따라서도 맛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왜냐? 물을 머금은 커피 가루 내부에 있는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출되어 있는 결과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가 같다면, 그리고 첫 번째 내렸던 커피가 맛이 없다면 이 뜸 들이기에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죠. 이 뜸을 들이고 나시면 천천히 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줄 때는 가운데서부터 나선형이라고 했더니 옛날에 어떤 분 이렇게 추출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가운데서부터 천천히 달팽이를 그리면서 추출을 끝내주시고 1차 추출을 끝내주신 다음에 좀 빠지면 다시 2차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뜸을 들인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바로 커피에 있는 탄산가스 때문입니다. 탄산가스가 빠지면서 거품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바로 브레이크라고도 해요. 이때 향이 되게 많이 나고 커피 향기 강도가 풍부하고 커피 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단계입니다. 보통은 1차 추출과 2차 추출 정도를 하고 좀 약하다 싶을 경우 또는 양이 좀 적을 경우에는 3차 추출까지 이루어지는데 뜸을 충분히 들였다면 1차와 2차 추출에서 거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핸드드립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핸드드립 실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드립은 여기까지고요. 시험에 나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브와 뜸들이기의 의미 그리고 특징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